그럴 때 당황한 티 내지 않고 흩어진 시선을 확 낚아채는 첫 번째 무기가 바로 방금 제가 외친 그 문장입니다. 맞습니다. Take a look at the upper right corner. 직역하면 우측 상단을 봐주세요 라는 아주 단순한 문장이죠. 네, 엄청 단순한데요. 네, 하지만 이게 화면 위쪽의 특정 수치나 그 강조사항을 가리킬 때 청중의 시선을 즉각적으로 조준하게 만드는 명료한 통제 장치거든요. 아, 시선을 물리적으로 딱 꽂아버리는 거네요. 그럼 첫 번째 응용 예시로 Take a look at the upper right corner for the legend. 네, 범례를 보시려면 우측 상단을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화면의 규칙을 먼저 알려줄 때 던지는 거군요. 완벽합니다. 그렇게 시선을 모았다면 이제 곧바로 핵심 데이터를 꽂아 넣어야죠. 두 번째 응용 예시입니다. Take a look at the upper right corner to see our target market share. 목표 시장 점유율을 확인해라. 그렇죠. 우측 상단에서 저희의 목표 시장 점유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청중은 어디를 봐야 할지 또 뭘 얻어야 할지 동시에 파악하게 됩니다. 딱 잡아주잖아요. 오, 정확한 비유네요. 듣는 분들이 화면이라는 지도에서 헤매지 않도록 시작부터 좌표를 찍어주는 거네요. 맞아요. 자, 그럼 그렇게 우측 상단으로 좌표를 찍었으니까 이번엔 그 시선을 화면 맨 아래쪽으로 확 끌어내려 볼까요? 두 번째 표현, if you look at the bottom of the slide 입니다. 슬라이드 하단을 보시면 이런 뜻이네요. 네, 이 표현은 보통 주석이나 데이터 출처 같이 아래쪽에 위치한 부가적인 내용을 언급할 때 씁니다. 근데 슬라이드 맨 아래에는 보통 막 아주 작은 글씨들만 적혀 있잖아요. 그걸 굳이 말로 짚어주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발표의 신뢰도를 결정짓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 응용 예시를 보시죠. If you look at the bottom of the slide, you'll see the data source. 슬라이드 하단을 보시면 데이터 출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뭔가 든든한 백업 느낌이네요. 맞아요. 본문에서 화려한 성과를 막 이야기하다가 이 멘트를 던지면 우리 데이터가 얼마나 탄탄한 기반 위에 있는지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응용 예시도 해볼까요? If you look at the bottom of the slide, there is a note on the tax rate. 슬라이드 하단에 세율에 관한 참고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에서는 세금이나 제약 조건이 항상 뒤따르잖아요. 이걸 본문에서 길게 말하면 전체 흐름이 뚝 끊기거든요. 아, 그럴 때 하단에 배치해두고 가볍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방어 논리를 하단에 깔아두고 이 멘트로 짚어주면 발표의 상승 기류를 유지하면서 꼼꼼함까지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와, 상하 이동을 진짜 전략적으로 통제하네요. 그럼 바로 이어서 좌우 흐름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표현, the bar chart on the left입니다. 직관적이죠?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응용 예시를 보면 the bar chart on the left shows our operating profit. 왼쪽 막대 그래프는 저희 영업이익을 보여줍니다. 이건데 여기서 약간 번절적인 의미를 드는데요. 네, 어떤 거죠? 스크린에 이미 막 그래프가 큼지막하게 떠 있잖아요. 그럼 그냥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면서 이 그래프를 보세요 하면 안 되나요? 왜 굳이 왼쪽이라고 명시를 해야 하죠? 아, 그거 진짜 발표 준비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갖는 의문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청중의 인지적 과부하를 차단하는 데 있어요. 인지적 과부하요? 네, 스크린에는 수많은 숫자랑 텍스트가 막 쏟아지잖아요. 발표자가 단순히 이 차트 보세요 하면 청중 뇌는 찰나의 순간이지만 어느 차트지? 하고 스캔하는 추가 연산을 하게 됩니다. 아, 뇌 에너지를 불필요한 색인 작업에 쓰게 만든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왼쪽에 막대 그래프라고 위치랑 형태를 콕 집어주면 그 인지 과정이 아예 생략되는 거죠. 오, 진짜 그러네요. 두 번째 예시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Please look at the bar chart on the left to compare this year's sales. 올해 매출을 비교하기 위해 왼쪽의 막대 그래프를 봐주세요. 목적이랑 위치를 묶어서 딴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겁니다. 단순한 지시어가 아니어 청중의 뇌를 최적화하는 에스코트였네요. 그럼 시선이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네 번째 표현, on the right side of the screen입니다. 네, 이건 앞선 논리의 연장선인데요. 우측에 배치된 데이터나 표를 설명할 때 쓰는 화면 오른쪽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 시선이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글 읽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좌우 대칭 구조에서 기승전결을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첫 번째 예시로 The table on the right side of the screen displays our revenue. 화면 오른쪽의 표는 저희 매출액을 나타냅니다. 네, 왼쪽에 시장 상황을 뒀다면 오른쪽엔 우리 실질적 성과를 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시,
Please refer to the graph on the right side for the break-even point. 손익분기점은 오른쪽 그래프를 참조해 주세요. 좌측에서 비용 얘기하다가 시선을 우측으로 쫙 넘기면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유려한 시각적 스토리텔링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슬라이드 한 장 안에서 상하 좌우로 막 시선을 이동시켰잖아요. 이제는 시공간 자체를 확 넘겨버릴 차례입니다. 오, 화면 전환이군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5번째 표현 Let's move on to the next slide 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6번째 표현 Let's go back to the previous slide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묶어서 보죠. 아주 좋습니다. 5번은 다음 순서로 진입할 때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논리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예시로 Let's move on to the next slide for more details.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인과관계를 묶어주는 두 번째 예시입니다. Now that we've covered costs, let's move on to the next slide to see net profit. 비용을 다뤘으니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당기순이익을 보시죠. 원인과 결과를 넘나드네요. 근데 발표 듣다 보면 앞에서 놓친 숫자가 뒤늦게 막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잖아요. 집중 안 되고요. 그럴 때 6번 표현이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이전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첫 번째 예시로 Let's go back to the previous slide for a moment. 잠시 이전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면서 흔들리는 집중력을 딱 붙잡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 To clarify the operating margin, let's go back to the previous slide. 영업이익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전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죠. 청중 머릿속 엉킨 퍼즐을 발표자가 다시 맞춰주는 겁니다. 와, 이거 들으니까 진짜 자동차 수동기어 변속하는 느낌입니다. 전진기어 넣고 쫙 속도 내다가 분위기 좀 무거워진다 싶으면 과감하게 후진기어를 딱 넣는 거죠. 맞아요. 그 중간 기계적인 흐름이 깨지면서 엄청난 역동성이 생기죠. 네, 그 리듬감 속에서 오히려 몰입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어 변속해서 원하는 슬라이드에 왔으니까 데이터로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볼까요? 7번째 표현, As you can see on the screen 입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 진짜 숨 쉬듯이 나오는 말이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라는 뜻입니다. 네, 되게 뻔해 보이는 표현이긴 한데 하지만 아주 날카로운 심리적 무기입니다. 세부 숫자 짚기 전에 슬라이드가 담고 있는 거대한 팩트를 딱 던져서 청중한테 무언의 동의를 얻어내는 거거든요. 아, 동의를 얻는다? 그럼 첫 번째 예시로 엄청난 우상향 그래프 띄워놓고 As you can see on the screen, our revenue grew by 20%.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매출은 20% 성장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압도적 팩트를 부정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와, 그렇네요. 그럼 두 번째 예시도 해볼게요. As you can see on the screen, the break-even point was reached in Q3.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기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습니다. 발표자 주관을 늘어놓기 전에 청중이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선언적인 통제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팩트로 숲 전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네요. 그럼 이제 현미경 렌즈를 좁혀서 디테일을 봐야겠죠? 8번째 표현, This table illustrates 입니다. 네, 화면의 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이할 때 쓰는 이 표는 무언가를 설명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의 신호탄이죠. 첫 번째 예시로 This table illustrates our quarterly expenses. 이 표는 분기별 비용을 보여줍니다. 이 한마디면 아무리 빽빽한 숫자라도 두려울 게 없죠. 청중은 이제 이 표를 비용이라는 명확한 렌즈로만 바라보게 되니까요. 오, 렌즈가 확실히 좁혀졌네요. 두 번째 예시도 볼까요? This table illustrates the gap between gross profit and net profit. 이 표는 매출 총이익과 당기 순이익 사이의 격차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숫자가 있다는 걸 넘어서 이 표가 존재하는 목적을 단숨에 증명하는 겁니다. 초점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네요. 이제 클라이맥스로 돌진합니다. 9번째 표현, I'd like to highlight this figure입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특정 수치를 강렬하게 부각할 때 쓰는 이 수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죠. 의도가 가장 예리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 예시로 I'd like to highlight this figure in red.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수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색상의 대비랑 결합해서 시선을 절대 못 피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예시는 논리적 당위성까지 부여합니다. I'd like to highlight this figure because it represents our peak sales. 이 수치는 최고 매출을 나타내므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하필 이 숫자인지 이유를 매듭지어주네요. 맞습니다. 가만 보니까 방금 다룬 7번, 8번, 9번 표현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완벽한 구조 같아요. 오, 예리하십니다. 이게 정보 단위를 좁혀가는 정석인데요. 7번이 전체 숲을 보여준다면 8번은 그 안에 특정 나무종을 설명하고 9번은 그 나무에 달린 나뭇잎 하나를 핀셋으로 딱 집어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3단계 주민을 거치면 청중은 발표자가 설계한 결론에 자기들이 스스로 도달했다고 믿게 됩니다. 소름 돋네요.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표현입니다. 데이터 분석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 The horizontal axis represents. 가로 방향 기준이 뭔지 명확히 짚어주는 가로축은 무엇을 나타냅니다 라는 뜻이죠. X축 정체도 안 밝히고 그래프 곡선만 설명하는 건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거랑 같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제일 흔한 시간의 흐름을 짚어보죠. The horizontal axis represents the timeline in months. 가로축은 월별 타임라인을 나타냅니다. 이 선언이 있어야 청중은 그래프 우상향을 시간 흐름에 따른 성장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죠. 두 번째 예시로 가로축이 시간이 아닐 때는 이게 진짜 생명줄이겠네요. On this chart, the horizontal axis represents different product lines. 이 차트에서 가로축은 서로 다른 제품군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기준을 안 박아주면 분기별 매출로 오해하는 대참사가 벌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청중의 시선과 뇌를 통제하는 10가지 전략을 숨가쁘게 해부해봤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당장 회의실 들어가서 써먹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열정을 실전으로 옮기시기 전에 아주 현실적인 실전 팁 하나만 드릴게요. 오, 팁이? 네, 우리가 방금 엄청 세련된 표현들 배웠잖아요. 근데 까다로운 임원진 앞이거나 해외 클라이언트 앞이면 긴장해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식은땀 나죠. 외운 거 다 날아가고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복잡한 문법 지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레이저 포인터나 손가락으로 화면 특정 데이터를 콕 가리키면서 짧고 단호하게 한마디만 던지십시오. Right here. 혹은 this part. Right here. 그냥 바로 여기요. 네, 바로 여기 이 원초적인 행동 하나가 머뭇거리는 긴 설명보다 이해도를 폭발시킵니다. 흔들림 없는 시선, 뻗은 손끝, 확신에 찬 단어 하나. 청중은 영어가 아니라 발표자의 확신에 설득당하거든요. 와, 완벽한 영어 안 떠오를 때 꺼내 쓸 수 있는 최고의 비상탈출구네요. 아무리 화려한 말보다 right here 하는 손가락 하나가 청중을 훨씬 안심시킬 수 있다는 거 뼛속까지 와닿습니다.